안녕하세요. 권토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강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건축 개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건축 개론, 즉 건축학개론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네, 아마 수지가 나온 영화 건축학개론이 떠오르실 겁니다. 허나 제가 채널 이름이 권토환이니만큼 건축, 토목, 환경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지 영화 리뷰 같은 걸 올리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건축 개론에 대한 수업을 할 건데 여기서 개론이란 네이버 어학사전에 검색을 하면 내용을 대충 추려서 서술함 또는 그런 것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건축 개론이라는 것은 건축이라는 학문이 뼈대가 되는 내용으로 건축이 기본에 대해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건축 개론을 기문당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축 개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 강의를 듣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강의로만 수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갈 건데 첫 장이 제목인 건축이란 무엇인가?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건축은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건물을 건조하거나 구축하는 예술 혹은 과학으로 정의됩니다. 이와 같이 건축에 대해 간단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으나 건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건축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정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르코르비제는 건축을 빗속에서 이루어지는 메스들이 정확하고 장엄한 연출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헨리 우토는 건축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내렸는데 그의 논문에서 건축의 3대 조건을 편리, 견고, 환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즉 건축은 하나의 목적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별개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건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은 유용성 더하기 구조적 안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건축이 여기에 미적 개념을 추가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인류가 동굴에 거주했던 원시 시대에는 대부분 구조물들이 건물이었고 고대 이집트 벽화, 고대 인도 신전의 조각물, 중세 유럽 고딕 성당의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등은 건물의 유용성 그리고 안정성과는 하등 관계가 없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은 예술의 영역에 속하며 다른 예술처럼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적 감흥을 자아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은 분명 보는 이들에게 미적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건축은 용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 분야와 근본적인 속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은 공학적인 개념, 즉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요구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로마의 건축 기술자 비트루비우스는 그의 저서 건축 10서에서 세 개의 원리가 건축의 3요소라고 칭했고 여기서 비트루비우스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인체 해부도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건물이 건축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원리, 즉 기능, 구조, 미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기능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 원리는 건물이 어떻게 이용되어지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물이 만족시켜야 하는 요구, 즉 기능은 같은 용도의 건물이라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며 고대 사회에서의 주거 건축은 단순히 자연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요구를 충족시키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보다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첨단 기계 장치들을 동원하여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건축가는 건물 내에 필요한 공간은 무엇이며 공간의 위치나 소요 면적 등 수없이 많은 요인들을 정확히 간파해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구조는 건물이 어떻게 서 있는가와 관련이 있는데 건축에서 구조체계와 건축 형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즉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건물이 안정적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우선 중력과 여러 하중을 견뎌내야 하는데 이것이 구조에 해당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재료와 구조 기술이 이용되어서 이론적 지식이 많이 부족했으나 오늘날에는 점차 복잡해지는 구조물의 발전과 디자인을 위해서는 구조 기술에서도 많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구조공학, 특히 현대 구조공학은 매우 복잡한 주제입니다. 이어서 미는 시각적 감각적 호소와 관련이 있는데 미는 우수한 건축이 되기 위한 궁극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나 미와 추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데 이에 대한 예시로 미국에 위치한 케네디 센터는 1971년에 그 건물이 개장될 당시에는 최고의 건축미를 가졌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건물은 상자와 똑같은 건물 형태, 거대한 로비, 그리고 형대적인 장식들로 인해서 우스꽝스러운 건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에펠탑은 세워질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이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에는 파리를 대표하는 미의 상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사진이 미국의 케네디 센터의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이 프랑스의 에펠탑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축은 항상 세 가지 요소, 즉 기능, 구조, 미가 합성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코 훌륭한 건물이 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의 삶은 건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사람은 건물을 만들지만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는 건물이 사람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건물은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영장이나 헬스장, 도서실 등을 왕비한 아파트가 늘어난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우리 생활 양식이 큰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건축물을 통하여 건축물이 세워진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기술 등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는 건축이 그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요소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고딩 양식의 대성당은 높은 석조 구조체를 가능케 한 당시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도덕관이나 종교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현대의 고층 건물은 엘리베이터와 철골 구조 등의 발명과 같은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현대에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관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의 예시로는 19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건설 붐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시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건축은 살아있는 역사이며 비문서화된 하나의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감상하는 것은 음악 감상이나 미술 감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음악은 어떻게 듣는가를 배우고 미술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데 반하여 건축은 공간과 형태를 지각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훌륭한 건축물을 구별하는 5가지 물음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 다음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우수한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 있고 시각적으로 흥미있게 건물이 표현되었나? 실제 예시로 뉴욕 공항의 TWA 터미널은 비행기 모양을 본따 공기역학적인 유선형으로 디자인이 되었으며 시드니 항구에 세워진 오페라 하우스의 드라마틱한 지붕선은 바다의 배경과도 잘 어우러져 마치 조개 껍질이나 배의 형상과 같은 이미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 사진이 뉴욕 공항의 TWA 터미널이고 이 사진이 시드니 항구의 오페라 하우스인데 이와 같이 건물이 의미가 있고 시각적으로 흥미가 있게 표현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둘째, 건축이 주위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는가? 건물이 일단 지어지면 나무나 바위처럼 환경의 일부가 되므로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은 주위 환경과 연관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건물들은 주위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건물이 한층 더 돋보이는 효과를 주는데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낙수장이 그러합니다. 낙수장은 콘크리트 지붕과 바닥이 폭포 위에 세워져 주변 자연과 잘 융합한 대표적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고건축 중에서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그러한데 무량수전은 건축 자체보다는
주위 산세와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통한 아름다움에서 깊이 감명을 줍니다. 따라서 이 사진이 미국 펜실베니아의 낙수장이고 이 사진이 우리나라 영주의 부속사 무량수전의 모습입니다. 셋째,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졌나? 건물은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어야 하고 그러한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튼튼한 건물과 약한 건물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움푹 파인 문, 불안정한 바닥, 금감 벽들이 건물의 정체를 드러내기도 하고 문 손잡이, 창 문턱, 계단의 레일, 심지어 깔판 등의 세세한 부분들이 우수한 건축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건축가들은 항상 세세한 것까지도 디자인할 것을 주장합니다. 넷째, 건물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가? 위대한 건물은 세워진 지 1년이 되었거나 혹은 1세기가 되었거나 10세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지속해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 뉴욕의 중앙역은 기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위하여 대형 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1913년에 개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물이 공간이 경탄할 만하고 영감을 주며 환희를 주는가 아니면 방해를 하는가. 좋은 건축은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의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스탄불을 대표하는 성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 내부 공간은 40개의 환상형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실내의 대리석과 유리 모자이크와 어우러져 신비로운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인도의 타지마할은 수로를 중심으로 완벽한 대칭의 미를 보여주는 백세기 석조 건물로서 지어질 당시인 17세기 최신의 설계법과 기술을 모두 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진이 성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내부 모습이고 이 사진이 인도의 타지마할의 모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의 근본에 해당하는 건축 개론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건축이 뼈대라고 불릴 만큼 건축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이 건축 개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 개론의 두 번째 챕터, 건축 어떻게 진행되나, 공모, 입찰에서 시공 감리까지 이 건축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